최순실 씨가 공동 피고인이라 걱정은 되지만 그분이 원한다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지원. 그렇습니다. 공동 피고인이지만 변론을 네. 분리할 수가 있고요. 네. 상대한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 채택을 하고 만약에 본인들 원하지 않으면 증언 거부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좀 원하신다면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순실 씨는 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네. 증언을 하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가서 그러니까 나가면 사실은 네. 지금 국정농단 사건 이때까지 예. 계속 뭐 핵심 포인트가 진짜 핵심 포인트가 네. 온 거예요. 네. 두 사람이 관련된 두 사람이 서로 공격하는 양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박 전 대통령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최순실한테 모든 걸 미루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을 증언때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네. 안 올 줄 알았는데 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네.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고 네. 저는 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 질문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하다가 얼굴이 뭐 바뀔 수도 있고 아. 최순실이 어떻게 답변하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법정의 어떤 공방점이. 정리 이런 게 달라질 가능성이 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변호사, 빠르게요. 이건 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최순실 씨가 맞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한 거 박 전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이러면 박 전 대통령이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유리해죠. 근데 그렇게 최순실 씨가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전 최순실을 잘 모르지만 네. 네.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말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스토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유죄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탈출구는 최순실이 본인이 다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제껏 재판 진행 과정을 봐서도 그렇고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애매하게 답변했는데 네. 여기 와서 다 자백을 한다 그러면 네. 사실상 본인이 다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좋은 스토리긴 한데 네. 제가 아는 최순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진술을 보면, 예. 최순실 씨의 진술을 보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와 미르재단 그거 한번 살펴봐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개입을 했다라는 쪽으로 증언을 해왔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두 사람 관계가 공모 관계로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입장에서 이걸 깨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임무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최순실이 나와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 저는 박 전 대통령 전혀 이야기 안 했는데 제가 그냥 박 전 다 대통령 팔아서 예. 그냥 이야기해서 돈도 받았다. 즉 네. 알선수재 혐의로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알선수재. 자, 그렇게 되면 뇌물죄와 또 공무원 관계를 깨질 수밖에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최순실 측한테 굉장히 그런 쪽으로 요구를 사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신이 다 이제 안고 가라. 안고 가라. 박 전 대통령 여기서 개입을 끝내고 안고 가라.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변호인 이제 증인으로 좀 내세워서 예. 그런 진술을 좀 받아내려고 집중적으로 할 텐데 네. 문제는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알선수재라면 형이 좀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런 낮죠. 진술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나온 진술을 보면 나는 뭐 그냥 별로 그랬는데 박 전 대통령이 좀 그렇게 귀찮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좀 알아봐달라 이거 좀 고쳐달라 뭐 등등을 해서 억지로 해줬다라는 진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는 사실은 공모관계를 깨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글쎄요, 어떤 답을 내놓을지 두 사람 본인들도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머릿속으로 여러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증인은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까? 증인 스스로의 생각에. 글쎄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참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정처장. 네. 저 때만 해도 뭐 약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금 뭐 우대라고 그러나요? 좀 선을 긋는 모습도 보이는데 네. 그런데 정말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 추측입니다. 네. 최순실 씨 측하고 뭔가 이제 교감이 있었다고 하면 가정이에요. 네. 최순실 씨 입장에서 뭐 본인의 형량도 최대한 낮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완전히 살리고 뭐 이런 길을 택해서 검찰과 재판부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시도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추정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그 화면에 나온 것이 이 탄핵 전에 있었던 1월 16일 그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아닙니까? 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박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피력을 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박 대통령이 대통령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사인이 된 마당에 이 재판에서 서로에게 가장 유리한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자신이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증인신문에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 아,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양날의 있어요. 검이에요. 피고인신문에서 하면 돼요. 다 끝나고. 굳이 증인신문에 상대의 증인이 네. 돼서 얘기한다는 건 네. 위증의 부담도 있는 거예요. 위증의 부담. 검찰의 그 칼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안 네. 됩니다. 검찰은 정말 많은 자료를 갖고 네. 있고 이제껏 했던 재판의 내용들을 갖고 또 신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것을 모든 것을 막아낼 자신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건데 네. 저는 최순실 씨를 뭐 그 정도의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생각을 네. 안 합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어쩌면 도박을 하는 생각이 전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변호를 한다면 저건 좋은 수가 못 아니라고 보는 믿습니다. 거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네. 재판을 하더라도 정말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라고 얘가 권유를 하지만 네. 최순실이라면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아,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아, 감정에 그렇군요. 휩쓸려서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면 네. 이제껏 쌓아놓은 것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승부수를 던졌다는 얘기인데요. 최순실 증인 신청에 대해서요. 내일 또 다른 승부수가 펼쳐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드디어 내일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데 이현종 네. 내일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이게 아마 지난 6월 달에 한번 출석을 하려다가 이제 못하고 이번에 네. 이제 하는 것인데 사실 정호성 비서관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모든 문건이라든지 전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정호성 비서관이 중간에서 매결해서 연결해 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그동안 검찰 진술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포괄적인 어떤 그 지시를 받았다. 즉 최순실을 좀 도와주라. 최순실가 뭐 이야기하면 해줘라. 이런 포괄적인 지시를 받고 연설문이나 그다음에 이걸 이제 해줬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네. 국가기밀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제 그 법정에 나왔을 때 예. 박 전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 내가 그 언제 지시했냐 주라고. 네. 나는 지시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 지시하러 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호성 비서관은 아니 그냥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것도 그 포함되는 줄 알고 제가 했다. 예. 이렇게 네. 진술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뭐냐면 그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정말 실세구나 본인도 알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최순실의 요구 사항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서 과체 회의도 소집하고 네.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거주하는 공간에서 네. 그런 상황이면 정호성 씨 입장에서도 보면 아 최순실은 정말 대통령의 측근이고 대통령의 어떤 분신이구나 이렇게 네. 느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 아마 이번 주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 문건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줬냐? 네. 당신이 임의로 준 거 아니냐? 아. 당신의 직권 남용이라는 걸 강조할 것 같고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아니 대통령이 그냥 최순실과 친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도와주라고 그래서 예. 그것도 다 도와주는 줄 알고 예. 저는 문건을 다 줬습니다. 아. 이렇게 진술을 할 가능성이 정호성 높아요. 씨의 셀프 유출로.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아마 몰아갈 거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기존의 진술을 유지한다면 아마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내일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는 내일이 돼봐야 알겠지만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헌재 출석한 정 전 비서관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큰 틀에서 대통령 뜻에 따라라고 얘기를 한 거는 자료 이렇게 보내서 의견도 한번 좀 들어봐라. 그래서 반영할 건 있으면 반영해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말씀하고는 전혀 무관한 보고 문건입니다. 이거를 보내준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제 기억으로는 최순실 씨가 좀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요청하는 문건 중에 이건 안 됩니다. 국가기밀입니다. 그거 왜 필요하세요? 이렇게 반문하거나 안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지원 변호사. 네.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금 이것만 들으면 위에서 뭔가 싹 자기 선에서 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큰 틀에서는 네, 이것만 보면 이 얘기만 대통령을 들으면. 아끼는 그런 마음이 예전에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네. 본인의 재판에서 이 의견을 따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그랬죠. 받았다는 네. 그 얘기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얼굴을 맞대놓고 네. 과연 이 말을 하느냐 못하냐 부분이거든요. 네. 결국은 정호성 비서관의
어떤 말을 하는 건데 네. 박 전 대통령 계속 쳐다볼 거예요. 얘기하면서 한 말씀 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박 전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껏 외면했지만 아마 정호성 비서관 얼굴을 볼 겁니다. 이 모습을 보겠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약간이라도 시켰다, 뭐라도 지시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유출 혐의가 같이 갈 가능성이 큰 거고요. 정호성 비서관 입장에서는 네. 그거를 지금 영 아니게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기초가 주목됩니다. 근데 이제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정호성 비서관 입장에서 문건 유출한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다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최순실 씨와의 과거 관계 때문에 본인의 판단으로 그냥 과거에도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도와준 건지 여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면하고 책임이 커지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의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진술을 보면 예.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구체적 그 지시라고는 한 번도 인정을 한 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증인신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증인에 나와서 증언을 한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지금까지 어떤 유출 과정에 있었던 증언을 다시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그러니까 글쎄요.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또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주역들을 또 비호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최순실 씨가 정책적으로 뭐를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뭐 이거를 고치고 뭐 이럴 능력은 전혀 안 됩니다. 보통 미국에서도 대통령 연설문이 한 중2 정도 수준의 그 타겟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근데 이제 최순실 씨 정도가 이렇게 거기는 이제 보다가 보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뭔 소리냐. 그리고 이제 쉽게 이렇게 고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보내봐서 의견 들어서 좀 더 개선돼 나아질 수 있게 한다면 그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현종 의원. 네. 정호성 전 비서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입니까? 최순실 씨의 사람입니까?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거. 원래 청와대 있을 때는 사실은 뭐 다 알기로는 뭐 네. 정말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쩌면 최순실 측의 사람이다라는 것도 자체가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증명이 됐는데 문제는 본인이 이제 나중에는 최순실 씨가 너무 독주를 하는 것 같아 좀 통제를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폰을 다 압수를 당했잖아요. 거기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다 녹음이 예. 돼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서 왜 네가 자꾸 박 전 대통령 건을 다 안고 가려고 하느냐. 그것에 대한 주변인들의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이나. 그래서 이제 너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예. 왜 지금 상황에 충성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아마 정호성 비서관이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내일 진술을 보면 정호성 비서관이 지금의 심경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정호정 전 비서관 드디어 내일 3자가 법정에서 만납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입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얘기해야만 합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